아니고 괜히 막 수다 떨고 그러면 좋긴 하지만 또 아깝잖아요. 언제 또 다시 와서 언제 또 얼굴 보고 설명할지도 모르겠고. 만약에 서울이라면 가까우니까 이렇게 언제라도 오셔가지고 들으시면 되는데, 또 제주도 한번 올라오고 그러면 전투복 갈아입어야지 뭐 기타 등등. 거기 제주도 국내임에도 불구하고 막 아침부터 새벽같이 일어나야 되고 장난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 뭐를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어요. 기준이라는 거에 대해서. 왜냐면 제가 20년 정도 동안에 헤맸던 게 뭐냐면 이 기준에 대한 거였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 도대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혹은 그 판단의 근거가 뭔지 이런 걸 몰라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기존의 논리들이 허점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신금일간인데 무진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혹시 뭐 안 배우제 격곡 이런 거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격곡 이런 거? 모르시나 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진 월이 있고 무술 월이 있으면 옛날 방식으로 격국이라는 방식으로는 진중 무토가 이렇게 천간으로 드러났다고 그래요. 그러면 글자는 이게 분명하게 동일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시공간은 전혀 틀려요. 이게 얘는 진월이고 얘는 수월이잖아요. 어떻게 똑같게 있어요. 근데 뭐라고 공통적으로 해버리냐면 정인격 이렇게 해버려요. 그럼 말이 안 되죠. 그죠? 마찬가지로 뭐 인사시내에 무토가 있어요. 진술에 무토가 있어요. 이 무토가 천간으로 딱 드러났을 때 얘도 무토 얘도 무토니까 의미들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격국으로 보면 동일해요. 맞죠? 하지만 인사시내는 생지 개념이고 얘는 묘지는 물론이고 삼합을 마감한 공간이에요. 틀리죠, 그죠? 하나는 출발해야 되고 하나는 마감해야 돼요. 그럼 이걸 구별을 해야 되는데 구별할 방법이 없어요. 그들의 기준은 십신 생극에 십신만 가미해가지고 극하냐 생하냐 이런 것만 따지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단순해도 맞다고 하면 그러면 문제가 없죠. 문제는 풀지 못하는 수가 사주팔자가 너무 많다는 거잖아요. 그냥 자꾸 이게 뭐지?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격국이 안 되니까 궁통을 찾고 적천수를 찾고 뭘 자꾸 막 찾게 돼요. 문제는 뭐다? 각각의 판단 기준들이 다 틀려요. 아까 말한 이 판단 기준이 이 네 개를 합쳐놓으면 다 동일하면 하나의 완벽체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다 판단 기준이 다르니까 얘들은 섞일 수가 없어요. 서로 섞일 수 있는 논리들이 아닌데 이거를 섞어보겠다고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제 짬뽕이 되는 거죠. 짬뽕. 그러면 따로 놀아버려요. 나중에는 이 네 개가. 그럼 그것도 아니더라 이거죠. 20년 해보니. 그럼 뭘까?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저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 지장간을 쳐다보면서 얘가 직선으로는 돼 있는데 혹시 시간이 지구가 회전하니까 이 지장간이라는 표도 원통형으로 이렇게 말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왜냐면 지구가 회전한다는 건 계속 어느 일정 시점을 계속 반복해서 돌아오잖아요. 그죠? 뭐 10월이면 10월을 계속 매년 10월 되면 돌아오잖아요. 비록 그때 조금씩 에너지가 틀리긴 해도 거의 유사한 속성들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왜? 그 지축의 기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지장과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런 식으로 회전하니까 옛날에는 해가지고 여기서 다 세 글자가 끝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원통형으로 말아보면 여기에 임계 이런 식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깨우치기 시작한 게 시간 공간이 순환하는 방식에 대한 거였어요. 근데 훗날 지금까지 이제 책을 24권 쓰게 된 동기가 된 거죠. 이게 그 지장간이라는 게 결국은 시간과 공간의 순환 과정을 설명한 게 시공학이에요. 시공명리학이라는 논리예요. 결국은 이거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잘 느껴보시면 굉장히 동일한 논리를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는데 보는 시공간으로 관찰하는 포인트만 틀려요. 동일하게 시공간으로 관찰함에도 어느 질병이면 질병, 교육이면 교육, 기타 등등 각각 동일한 논리를 가지고 다양하게 살피는 거예요. 신살이면 신살. 틀릴 것 같은데 마찬가지예요. 논리들이. 근데 이제 그 52강 거기에는 이제 막 디테일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 못하고 그 중요한 것들만 신살도 2개밖에 못하고 막 그랬는데 어찌됐든 기준, 명리 기준 이것이 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고생해요. 절대로 저걸 뚫지도 못해요. 근데 저기 류현쌤 그러잖아요. 어느 일정 시점이 되니까 공부를 안 하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중요한 건 공부를 안 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왜? 근데 공부를 어떻게 안 하게 될 수 있죠? 분명하게 해도 끝이 없는데.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요. 이 기준이 잡혀서 그래요. 그때는 무슨 느낌으로 다가오냐면 어느 변형된 사주팔자든 자연의 이치든 당장은 뭐지? 라고 생각이 되다가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렇구나 이런 느낌까지 간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응용할 능력이 생긴 거예요. 스스로 판단할 기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이제 그때부터 재미를 못 느껴요. 근데 여유로워진 거지. 예전에는 의사서 풀어보려고 그냥 끙끙거리고 저번에 한 달 동안 끙끙거렸다고? 한 달 갖고 와서 질문을 하더라고. 그런 정축, 기축 이런 거.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고민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근데 그게 다 알았다는 뜻이 절대로 아니고 지금 말한 대로 기준이 딱 잡힌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딱 잡히니까 그때부터는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돼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말한 대로 아까 말한 겪고 해봐야 30년을 하든 1000년이 가든 모르는데 이걸 잡으면 이제 나만의 이론을 스스로도 정립할 수 있게 돼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저번 시간에도 저번 강의에도 했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절대적 판단 기준과 상대적 판단 기준이 온 우주, 은하, 태양계 이런 식으로 막 지구, 나 가장 미미한 존재가 나잖아요. 그죠? 기준을 우주 전체에다가 맞출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처음에 거꾸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하냐면 나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면 아까 말한 대로 격곡이니 용신이니 통곤이니 신강이니 신약이니 십신이니 몽땅 다 나예요. 나. 그러니까 이 상대적 기준점을 가지고 이게 맞다라고 믿어버리니까 답이 안 나와요. 끝없이 안 나와요. 계속 기준이 계속 어떻게 되죠? 흔들려요. 무슨 노래처럼 계속 흔들려요. 안 잡혀요. 절대로 안 잡혀요. 그러면 그동안에 제가 이거저거 고민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대충 8개가 만들어졌어요. 그 판단하는 기준이.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는 못하겠지만 조금씩 감을 잡는 정도로 한번 해보자고요. 혹시 그 지장간 흐름 설명 다 했던가요? 지장간 흐름? 저희들은 설명 들었어요. 들었어요? 유연쌤한테. 그럼 다 알겠네요. 그죠? 근데 한번 해볼까요? 네. 예를 들어서 자올이라 쳐요. 임에서 개로 되잖아요. 그죠? 이게 빅뱅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신의 의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생기를 퍼뜨리려는 이 개수가 이렇게 축을로 이어집니다. 여기 중간에 뭐가 있어요? 신이 있죠? 얘는 뭐였죠? 여기 4, 6, 여기 경금 있고 경신 있고 이것이 신으로 됐었죠. 그죠? 그리고 이 기토에는 사유축 마감하니까 여기 축토에는 기토가 있어요. 왜? 여기는 완성을 뜻할 거 아닙니까? 무토는 완성이라는 게 없어요. 축토만 완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자기야 그러잖아요. 자기야 뭐. 네? 이 몸기자잖아요. 그죠? 이기적 할 때도 마찬가지 이 몸기자잖아요. 굉장히 물질적이란 뜻이에요. 이기적이란 뜻이에요. 얘가. 그러니까 사유축으로 시종자를 완성하고 해묘미로 성장을 완성하고 여기에는 다 기토가 있거든요. 이 기토는 아까 말한 대로 물질, 육체 이런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완성을 뜻하니까 여기에는 기토가 있을 수밖에 없죠. 여기에 무토가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토는 그냥 발산하는 개념이지 수렴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기적이라는 개념이 무토에는 기토보다 훨씬 적다는 거죠. 그래서 인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에 인월 여기에 뭐가 있는지 알죠? 여기에 무토가 있어요. 여기서 기토에서 무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걸 옛날 노인들이 이해를 못해서 헤맸던 부분이에요. 얘가. 왜냐하면 여기는 사유축으로 딱 마감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음기인데 무토는 양기라고 그랬죠. 이 양기가 왜 어디서 나왔냐 이거죠. 갑자기. 그래서 나중에 인사신에 이게 생지로 되는 거예요. 생지로. 왜? 무슨 말이냐면 양기가 새로운 에너지가 동했다. 그래가지고 생지라고 했던 거예요. 인사신에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기토에서 무토로 가는 과정이 동일하지가 않아요. 왜 동일하지가 않냐면 기토에서 축토에서 인목까지의 여기에는 뭐가 개입되어 있냐면 뭐가 되어 있어요? 시간이 개입되어 있어요. 시간, 공간이. 그죠? 요게 개입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옛날 공부 시간 그냥 축토가 뭐가 있고 인목이 뭐가 있고 이런 거 외우고 있었어요. 그게 아니라 요 사이에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기토가 무토로 된 거예요. 무토. 근데 어떻게 무토로 됐냐 이거지. 말이 안 되죠. 그죠? 어떻게 될 수 있냐 이거죠. 그런데 이 사이마다 막 축이 변한다고 하는 막 그런 소리들 있잖아요. 막 지진이 난다든지 화산이 폭발한다든지 뭐 쓰나미가 몰려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막 그 우리가 모르는 진짜로 지구 이 축 같은 것들이 흔들리고 그래요. 이런데 막 뭐 지진 일어나고 막 이래요. 막 이 축인묘 이런 데까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토에서 무토로 넘기는 그 과정을 그 사람들은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이게 뭔가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기토에서 무토로 갈 수 있지? 아하, 마감이고 새로 시작해야 되는구나.
라고 상상은 했겠죠. 그쵸? 그러니까 기토에서 무토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기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는 또 기무기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되게 코믹하잖아요. 왜냐면 기토는 기무기 여기다 붙이면 안 되죠. 왜냐면 기토는 다시 수렴 완성인데 여기다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 제일 엉터리고 그냥 기무 이 정도면 봐줄만 하죠. 여기서 기토에서 무토로 간 거야 라고 할 수는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굳이 뭐 적을 필요 없어. 그냥 무토로 바로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여기에서 제가 되게 고민했던 부분이 어디냐면요. 무토에서 여기에 뭐가 있어요? 병화가 있죠. 여기에 갑이 있어요. 근데 이게 병화가 어디서 나왔지? 라고 고민을 했을 거 아닙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고 있는데 회전을 한다는 뜻은 이게 굉장히 규칙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병화가 어디선가 나와야 되는데 인중병화는 저기 5월에 병기정이라는 거 이 병화가 있고 나서는 그 뒤로는 없어요. 오미, 신유, 술, 해자, 축, 인, 금 8, 9개월 동안 없다니까요. 병화가. 근데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고민 엄청 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근데 세월이 흘러서 가만히 계속 관찰하다 보니까 이 개수가 병화로 바뀌는 거예요. 어느 날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혹시 느껴져요? 혹시 저기 류쌤이 설명했는데 이게 감이 오던가요? 피부로? 개수가 병화로 될 수 있다는 게 느껴지던가요? 어느 정도로 황당한 소리냐면요. 물이 불이라는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개수가 병화로 될 수 있다. 이 말은 물이 불하고 똑같은 거야. 라는 말과 똑같으니까요. 근데 그게 이상하게 조금씩 보이더라니까요. 그러면 이게 갑은 또 어디서 나왔지? 여기 해월에서 장생에서 저쪽에서 갑, 이건 맞는데 이게 갑자기 온 게 아니고 여기에 술토라는 곳에서 여기 신금이 있었어요. 신금이. 해수에 풀어져서 그래서 갑까지 오는 과정에 여기 축토 속에 있는 신금이 간목으로 바뀐 거예요. 저번에 유튜브에서 설명한 게 이게 축이라는 글자의 속성은 여기에 신금이 있는데 겉은 그대로인데 이 속은 물을 먹어가지고 흐물흐물해진 상태가 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직 얘랑 뚫리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얘가 뚫리면 신이 이렇게 갑으로 나오는 그 상태가 인월이 되는 거예요. 축에서 인이 되려면 여기에서 둘이 접촉을 해요. 접촉을. 뭐죠 이게? 콩나물 뿌리잖아요. 그죠? 그 뿌리가 나온 상태가 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뿌리는 어디서 왔냐면 요 씨에서 왔어요. 시종자라는 씨에서 온 거예요. 그럼 뭐죠? 분명히 개병, 신갑 이렇게 돼요. 수가 화가 되고 금이 목이 됐어요. 이해 안 되죠? 이해 안 된다고 해주세요. 왜냐면 나도 이거 이해하는데 하루에 된 게 아니라 엄청 세월이 흘러가지고 저게 맞구나라는 걸 깨우쳤기 때문에 결코 갑자기 막 이게 깨우쳐질 성질의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나고 보니까 어디랑 연결되냐면 색즉시공 공즉시색, 산은 산이요 물은 산이요 산은 물이요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때서야 소위 말하는 체득한 거예요. 그 전에는 뭐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해도 저 새끼들은 밥 먹고 되게 할 일 없나 봐. 응? 색즉시공 공즉시색 뭐 도대체 뭔 소리야? 왜 뭐 그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지? 근데 이걸 느끼니까 오히려 불교 책이고 뭐 교회 책이고 전혀 읽지도 않은 내가 그게 체득이 되더라니까요. 깨우쳐지더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편하게 깨우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 면에서는. 근데 분명히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게 계속 순환하는 거를
쭉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를 한다고요. 이게 알죠? 여기서 이게 장생한다고 그러죠. 그죠? 다 알죠? 이 정도는. 이제 묘월이 되면 또 이렇게 올라갑니다. 갑이. 그래서 갑이 을로 딱 바뀌어요. 그죠? 이건 쉽죠. 그죠? 자묘오유는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양기가 음기로 바뀌니까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쭉 이어지는데 이 표현하는 방식이 그냥 계속 지금 말한 대로 막 이런 식이라면 이해가 쉬웠겠죠. 그런데 거기에 갖은 형충파해, 삼합, 뭐 천간합 모든 것들이 여기 다 연결돼서 섞어가지고 이 안에 집어넣으려고 그랬으니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내가 보기에 최소한 이 사람은 IQ가 200은 넘어야 돼요. 이 퍼즐 하나하나가 다 맞게 맞춰놨는데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나중에 세월이 한 3년, 5년 흐른 다음에 한번 느껴보세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표가 아니라니까요. 진짜로. 하나라도 틀리면은 지금 말한 대로 형충파의 삼합, 천간합, 기타 등등 모든 명리 이론 중에서 이 지장간을 대입해 봤을 때 하나라도 틀렸으면은 이 표는 틀린 거예요. 안 틀려요. 근데 지금까지 내가 해봐도 안 틀린다니까요. 희한하게도. 그러니 묘에서 이제 갑을로 됐어요. 그러면 이제 진월로 넘어가는데 당연히 얘는 또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에 개수가 있죠. 이 개수는 또 어디서 왔어요? 여기는 여기에 있는 신, 자, 진 이렇게 된 거죠. 신에서 임수가 있었고 자에서 임계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죠? 개수가 다시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그 지장간 중기는 뭘 표현한다고요? 삼합의 출발과 삼합의 마감을 표현한 거예요. 그걸 내가 그냥 삼합의 생성 과정이라고 했어요. 만들어지고 완성하고 만들어지고 완성하고 완성한 다음에는 또 새로운 거를 내놔요. 아까 여기 축에서 인으로 넘어갈 때 여기 개신이 병갑으로 바뀌었죠. 그죠? 왜? 여기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양기를 내놓은 거예요. 다 똑같아요. 여기에 이제 을계 뭐가 있어요? 그러면 느껴보세요. 을계 무 할 때 무하고 여기 무하고 여기 축토에 있는 기토하고 같아요? 틀리죠. 그죠? 느낌이 틀려요. 얘는 완성이에요. 뭐의 완성? 물질의 완성이에요. 근데 여기는 무토는 조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완성이라는 게 없어요. 무토에는. 그러니까 진짜 대단해요. 이거 표 만든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여기에 이 무토를 표현함으로써 뭔가가 계속 이어질 거야 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기토가 있었다면 여기서는 끝나버릴 거야. 끝나버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끝나니까 말 그대로 거기에선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예를 들어서 축토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을 끝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끝내야 돼요. 진토나 술토를 만났을 때는 끝내야 돼요? 안 끝난다는 뜻이에요. 이어진다는 뜻이잖아요. 안 그래? 똑같아요. 똑같이 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인호술, 신자진 이 운동 자체는 끝난 거죠. 물론. 근데 이 운동 자체는 끝났지만 여기에서는 이 수화는 결국은 목금을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또 다른 작용 하나가 더 있는 거죠. 뭔가를 이어줘야 되는 작용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축토에는 그런 게 없는 거죠. 이어줘야 되는 작용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 4월이 되면 무토가 다시 무토로 이어져요. 그럼 아까 이거하고 또 틀리죠. 그죠? 여기에 축인에서는 기토에서 무토로 갔고
여기서는 무토에서 무토로 갔어요. 그러면 분명히 똑같은 것 같아도 이 무토랑 4, 5 여기에 있는 무토랑 똑같아요? 틀리죠. 얘는 저장, 조절하는 기운이 훨씬 강하죠. 왜냐? 여기는 신자, 진을 마감해야 되니까. 비록 완성이라는 뜻은 없지만 그래도 신자진이라는 삼합을 마감하고 을개를 여기다가 저장하는 기능이 훨씬 강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4월의 무토는 그런 기능이 아니에요. 얘는 쉽게 말하면 수렴 저장하는 기운이라면 4월 무토는 밖으로 발산하는 거예요. 밖으로 내놓는 거예요. 뭘 내놓죠? 아까 이야기 진사 이러면서 또 새로운 양기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새로운 양기. 그럼 뭘 내놓는지 어떻게 알죠? 그 모양이 아까 우리 여기서 개병, 신갑 이렇게 봤죠. 똑같이 을이 뭐가 되겠어요? 경이 되죠. 그럼 개는 병이 돼요. 희한하게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여기서 봤을 때 신갑은 금이 목으로 바뀌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또 진사에서는 목이 금으로 바뀌는 과정을 해요. 그렇지만 이 동일한 금이라도 하나는 신금이었고 하나는 경금이었어요. 그럼 틀리죠, 그죠? 가을에 얘는 시종자, 여기서는 꽃으로 바뀌는 거죠. 전혀 틀리죠, 그죠? 근데 이 마찬가지로 이걸 깨우치는 전체 과정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이런 거예요. 을이 어떻게 경금이 될 수 있지? 또 이 경금은 어디서 왔지? 이런 걸 읽어내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하루아침에 안 된 게 하나 까먹은 건데, 이 개병은 한번 여기서 그나마 1차로 이렇게 했죠. 그죠? 또 2차로 하고 여기서. 근데 마찬가지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또 좀 지나면 이제 을경이 또 한 번 또 바뀌죠. 그죠? 미신에서 또 그렇게 바뀌잖아요.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설명을 저기가 다 해서. 오, 당연히 또 이어지죠. 그죠? 그래서 병정으로 바뀌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하나 있어요? 기토가 있어요. 그쵸? 이것 때문에 이제 이 기토 때문에 사실은 내가 횡재한 거죠. 저 기토가 끼어 있음으로써 제가 다른 데는 기토가 전혀 없잖아요. 그쵸? 여기 축중 기토, 미중 기토, 오중 기토 3개 중에서 요 기토는 사실은 이런 물질 완성의 사유축과 해면이랑 틀린 거죠. 그쵸? 여기서는 뭐 설명했겠지만 돋보기죠. 돋보기. 병을 기토가 끌어모아서 종화로, 그러니까 이렇게 모아주는 작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안 집어넣을 수가 있겠어요? 넣어야 되잖아요. 왜? 무한 분산하는 거를 수렴하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수렴할 방법이 없어요. 수렴을 분산하는 건 쉬워요. 예를 들어 냉장고에 있는 생선 내놓으면 그냥 시간 지나면 녹아서 퍼지잖아요. 근데 이거 병화를 정화로 이렇게 바꾼다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어려워요. 빛이 이렇게 넓은 걸 막 좁은 공간으로 줄인다는 게 쉬워요. 말이 쉽지.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거를 이 기토가 해주는 거죠. 기토가. 이 사람 이 표 만든 사람 얼마나 치밀해요. 저런 거 다 표현까지 해줬다니까요. 유일하게 딱 거기에만 해놨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맨날 여기서 질문 같은 거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는데, 여기 왜 자중에 여기 기토가 없어요?
혹시 그런 거 혹시 안 보셨어요? 안 들어보셨나? 여기는 왜 기토가 없어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아, 이제 여기는 왜 없을 수 있죠? 여기는 발산하니까 있으면 안 돼요. 얘는 폭발해야 되는데, 자수에서는 빵 터뜨려야 되는데, 기토가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터뜨리는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잖아요. 자연은 그렇게 안 돼 있는 거죠. 근데 왜 탕화라고 그랬겠어요? 여기에, 여기 축중 기토가 이 폭발하는 개수 이것들을 잡아서 집어넣어 놓고 있어서 그래요. 막 튀어나가려고 하는데 막 튀어나가지 못하게 딱 잡고서 방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건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자수에는 기토를 넣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기 오화에는 분산을 정화 수렴으로 바꾸니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반드시. 그 다음에 또 다시 이렇게 정화로 올라가겠죠. 의리끝. 또 여기 기토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뭐 마찬가지 동일한 방식으로 신이 되면 이제 또 다시 무토가 올라가고요. 정화는 뭐가 돼요? 임수가 되죠. 의리된 경금이 돼요. 이해하죠? 어렵지 않죠? 지금 분명하게 여기서 한번 진사에서 의리 경으로 바뀌는 거, 그 다음에 의리 다시 경으로 바뀌는 게 미신에서 한 번 더 일어났어요. 그럼 여기서 을경하는 거하고 미신에서 을경하는 거는 당연히 틀리죠. 얘는 꽃을 만들었던 거고 얘는 열매를 만들었던 거고 당연히 그 의미가 틀리죠.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저게 내가 지금 설명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안 그래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사주팔자에 진사로 있는데 이 사람이 부자예요, 미신으로 있는데 이 사람이 부자예요 라고 한다 그러면 어느 게 더 부자일 것 같아요? 당연히 미신이 부자일 거잖아요. 왜냐하면 얘는 익었잖아요. 얘는 그냥 화려할 뿐이에요. 아직 열매가 없이 화려해요. 그러면 이 미신인 사람이 훨씬 부자가 될 개연성이 높아요. 이게 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당연히 의미가 있죠. 이게 나중에 되면 다 통변거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혹시 누구지? 이가성? 홍콩의 이가성이 아마 정미월의 경금인가 이래요. 경월 거예요. 아마 정미경호 이런가? 아마 그럴 거야. 여기가 정해던가? 이게 모르겠다. 무진이 있는 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미월인데 경금은 딱 돼 있잖아요. 얘는 되게 돈을 쉽게 버는 거예요. 왜 쉽게 벌죠? 이미 익었잖아. 익어서 열매를 완성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열매가 경금을 향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오잖아요. 시간은 이렇게 정해졌잖아요. 정화가 임수, 을목이 경금. 이렇게 자연적으로 미월이 신월로 가게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 정해진 시간은 못 바꿔요, 우리는. 그냥 정해진 자연의 이치 그대로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일간인데 미월이에요. 이런 애 나오면은 나중에 자식덕 좀 보죠. 왜? 얘는 부자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 근데 저기 류현쌤은 좀 아깝지. 너무 빨리 나왔어요. 을묘의 경금이잖아요. 그지? 을미월의 경금이래야 되는데. 을미월 이랬으면 이제 미토가 알아서 경금을, 뭐 지금도 좋지만 훨씬 더, 그때는 나를 볼 일이 없었을지도 몰라. 미월이었으면 나를 안 만나줬겠지, 그지? 다행히 을미월이라서 나를 만나줘. 이런 흐름을 이해하면 나중에 뭐가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냐면 시간 방향이라는 게 뭐예요? 시간 방향이라는 게 A가 B로 가는지 B가 A로 가는지 이런 게 보여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운을 봤는데 상담을 하는데 저 사람이 운세 좀 봐주세요 했는데 돈이 A에서 B로 흘러가는 거 혹은 B에서 A로 흘러가는 거를 구별을 하지 못하면 이 사람이 사업에서 돈을 벌지 망할지 모르잖아요. 나한테 들어와야 내가 버는 거지 내 돈이 상대방으로 나가는 거는 손해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사주에서 뭐였지? 정축이라 쳐봐요. 이 정축에서 기토가 운에서 대운이든 세운에서 나갔어요. 그럼 이게 투자 개념이 되는 거예요. 투자 개념. 왜냐하면 이게 축이 일지에 있단 말이에요. 일지? 일지라는 건 내 뱃속이에요. 내 뱃속. 내 뱃속에 있는 이 기토가 밖을 향해서 딱 나갔어요. 근데 갑이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갑이 연애도 있고 월해도 있고 일해도 시에도 있다고 쳐봐요. 자, 세 개의 갑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공적인 투자일까요? 국가적인 투자일까요? 당연히 연애에 있어야 국가적인 투자일 거 아니에요. 그죠? 동일하게 연, 월, 시, 축중 기토가 짠, 연하고 짠, 월하고 짠, 시하고 당연히 연에 있는 글자랑 합을 하면 국가 관련 투자라는 뜻이래요. 하지만 그 돈을 빼앗길 가능성도 제일 많아요. 왜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로부터 내 뱃속으로부터 가장 멀리 가서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만약에 시에 있는 갑이에요. 얘는 국가적인 그리고 큰 한탕을 할 수 없는 개인적인 투자지만 자기랑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소소하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회공에 있다? 그럼 가깝죠. 이 시간하고 비슷한데 거리는 둘이 다 똑같으니까 가까우니 좋은데 하나는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는 개인적 활동을 통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액은 당연히 사회적 활동이 크지만 날아갈 가능성은 당연히 사회적인 게 크죠. 왜냐하면 리스크가 더 크니까. 하지만 이때 구조를 이해한다는 뜻이 뭐냐면 이 갑을 내가 끌어올 수 있는지 아니 요 축중 기토가 다가 갑기 합한 다음에 이 기토랑 갑이랑 합을 했는데 얘를 끌어오느냐 아니면 끌어올 수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사주 구조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기 합으로 짠 했는데 여기에 무슨 글자가 있으면 이 축토랑 얘랑 연결이 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해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얘가 자예요. 갑자. 그럼 여기 자축합하죠. 그죠? 그럼 둘이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투자한 돈이 다시 회수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자축은 여기 봐봐요. 여기 자 다음에 축이었죠. 그죠? 그럼 여기에 있는 자수가 일지인 축토로 다시 오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해 안 되면 안 된다고 하세요. 그리고 그냥 편하게 질문하세요. 오늘 무슨 시험 보려고 우리 이거 하는 건 아니니까 뭐 너무 심각할 필요도 없고 내가 마음이 급해서 빨리빨리 하는 것 뿐이에요. 나도 천천히 하면 좋은데 뭐 성질이 들어가지고 어떻게든 빨리빨리 알려줄까 막 이런 마인드가 있는데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혹시나 모르시겠으면 질문하시면 되고 갑 처음에는 기토가 이렇게 갑으로 딱 나가서 갑기합을 월간에 있는 거랑 딱 했어. 그런데 그 밑에 자수가 있네. 그러니까 나갈 때는 내 돈 나갔어, 내 돈 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아래 보니까 자수가 있어요. 자수가 다시 축토로 딱 자축합으로 일지로 다시 들어오네. 이건 투자한 걸 회수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갑자가 아니라 갑오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거는 그 투자했던 것들이 오축 폭발력으로 문제가 된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면 혹은 예를 들어서 감미라고 칩시다. 감미. 이런 간지는 없지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죠? 충미충하죠. 그러면 얘는 투자한 게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왜? 서로의 의지가 틀리잖아요. 한 사람은 투자해가지고 지가 취하려고 했던 거고, 그런데 또 갑은 이거 투자한 걸 가지고 어떻게 지가 해보려 둘 사이에 갈등이 생겨서 충돌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잘못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거예요. 혹은 여기에서 대운이 기토였는데 세운에서 경이 왔어요. 그럼 이 투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송사가 되겠죠. 관제가 발동하겠죠. 왜? 갑기합으로 투자를 했는데 충이 와서, 아니, 경금에서 충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결국은 이건 문제가 되겠다는 뜻이잖아요. 이건 뭘 본 거죠? 이건 이제 원국, 대운, 세운 순차적으로 시간 경과를 본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이게 이제 운을 보는 건데, 이 운을 보려고 그러면 지금 설명하는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원칙들이 딱 머릿속에 박히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쉬워져요. 근데 저 원칙이 머릿속에 없으면 봐도 몰라요. 그냥 지금 설명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낄지 몰라도 여기 우리 다 이해를 할 거라고. 저게 얼마나 중요하고. 이게 이제 사주 구조가 저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짜여 있느냐에 따라서, 아니 우리는 자 갑기합은 무슨 함토 함목 이런 식으로 이런 오행만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이건 기초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기초. 하지만 이게 갑기합 축토를 만나서 목으로 바뀌는지 미토를 만나서 토로 바뀌는지 이거는 이제 변통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되면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말하는 것들이에요. 갑기합을 하긴 했는데 축토 속에 있는 것이 나와서 갑목으로 갔으니까 내 뱃속에 있는 걸 투자한 거네. 근데 만약에 바꾸어서 궁위를 바꿔봐요. 궁위를 바꿔봅시다. 갑 정축월에 갑일이라고 쳐봐요. 근데 기토가 왔어요. 그때는 자기가 투자한 거예요? 아니죠. 그죠? 바뀌었잖아요. 월에 있는 축토, 축종, 기토가 짠 하고 일간을 향해 온 거잖아요. 같아요? 아니에요. 틀려요. 뭐가 결정한 거? 이런 걸 시간 방향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궁위에 따라서 대상이 확 바뀌어요. 아까는 분명히 정축일이 월간이 갑을 향해 나갔죠. 얘는 정축월에 있는 기토가 갑을 향해 온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자기에게 터전이 돼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친이 야 내가 보험을 꼽을 쳐놓은 게 한 3억 받았거든 너 써? 라고 한다든지, 혹은 사회궁에서 어떤 같이 일하던 사람이 야 나랑 같이 이거 해볼지 않을래? 라고 해요. 자 그러면 그 투자에 동의할 건지 안 동의할 건지를 어떻게 알죠? 아까 마찬가지예요. 자수니까 자축합이네? 그러면 이건 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죠. 맞죠? 근데 갑오예요. 하겠어요? 한다고 그래도 충돌 난다는 뜻이에요. 분명하게 나중에 가서. 근데 여기가 자수가 축토를 향해 가요? 축토가 자수를 향해 가요? 자수가 가죠? 이건 뭐죠? 그러면 분명하게 갑도 비록 정화가 제시한 아이디어를 투자를 억셉트를 했지만 자기도 무언가를 내놔야 된다는 뜻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가 월급쟁이로 일하거나 혹은 지가 주체가 돼가지고 어떤 일을 맡아야 된다든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아까는 분명히 이렇게 자에서 축으로 왔으니까 그때는 그냥 취하기만 하면 됐었잖아요. 이건 취하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반드시 노력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느 게 더 좋아요? 이제 구조에 따라 달라지죠. 그쵸?
내가 취할 수도 있고 뺏길 수도 있고 내가 편할 수도 있고 내가 힘들 수도 있고 다 틀린 거예요. 그걸 뭘로 판단한다고? 구조가 판단해요. 이 구조를 판단하려고 그러면 지금 말한 지장간 흐름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시간들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고 어디서 서로 막 합하고 중하고 연결되고 이런 걸 다 이해를 해야만 나중에 이런 것들이 눈에 보여요. 이게 마지막 사주 구조예요. 앞으로 내가 주로 써야 될 책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한 10권은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느낌학적으로는 이런 굉장히 이론적인 설명들이 아무것도 그냥 이론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나중에 되면은 하늘과 땅처럼 실력이 갈라져요. 저기 하늘에 계신 분도 있잖아요. 저기 하늘에 계셔가지고 저 모른 척하는 거 봐. 모른 척하는 거 봐. 그냥 공부 안 한대잖아. 그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저 표를 이해하는 게 나중에 다 연결돼요. 다. 걔를 몇 시요? 26분. 네?